제가 자라온 환경들이 이렇게 정치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꾸고 상상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대로 하니까 가정 내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잘 성장시키고, 야, 저 사람 좀 귀찮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 그 평가만큼 의원한테 되게 좀 자부심 느껴지는 평가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성남시가 더욱더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청년이장은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2025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나뵐 분은요. 성남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입니다. 미래교육 설계자, 학생 마음 통역가로 불리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데 앞장서는 분, 성남 제1선거구 문승호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에서 이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기도 의원 문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성남시에서 계속 낳고 자라신 건가요? 예, 아니면... 태어난 게 성남시였고요. 예. 지금도 살고 있는 곳 성남시고 한 번도 이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라온 환경들이 이렇게 정치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뭐 가족들의 또 부모님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2017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현장 실습이라는 걸 나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과다 업무,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처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환경의 격차,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이런 세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들이 지금의 이제 도의원으로 일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왜 가족 중에 누가 정치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정치는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선거를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선거 캠프에서. 네. 그래서 선거 시즌이 되면 이제 저희 집에는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다시피 가서 어머니는 이제 거기 캠프에서 식사를 저기 도와주신다든지, 그리고 아버지는 뭐 후보를 따라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봐왔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뭐 보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혹은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는 삼촌 같은 분들이었고 뭐 이모 같은 분들이어가지고 저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어린 나이에 볼 때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이제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저한테는 멀리 있지 않았고, 왜냐면 제 친구 또래들 중에서 정치한다면 되게 낯설게 느끼거든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뭐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정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 되게 거리감 있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가 그렇게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겠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력서를 네.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력서, 이름은 문승호, MBTI, ENFP. 이 MBTI로 본 문승호 의원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외향적인 성향에 가까웠다. 외향적. 그런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반이 형성이 되면은 옆에 누군가 있을 때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걸 이제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야, 너 이름이 뭐냐, 뭐 어디 사냐 물어보는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외향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즉흥적인 걸,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여행을 갈 때도 아내는 조금 더 어떻게 언제 가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우선 가자. 우선 가보고 순간순간 결정하자. 뭐 예를 들면 숙소는 호텔을 할 건지 뭐 민박을 할 건지 그것조차도 가면서 한번 알아보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MBTI의 뭐 성향이 그런 쪽으로 좀 분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별명은 동네 청년이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나갈 때 썼던 별명인데요.
일종의 뭐 나름의 슬로건. 이제 정치인을 생각할 때 좀 막연하게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거리감을 느끼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그 문턱을 낮추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볼 수 있을까? 그래야 좀 불러다가 얘기도 좀 하고 일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이미지, 그다음 좀 친근한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장이라는 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붙인 게 우리 동네 청년이장. 예, 언제든 부르면 뭐 전구라도 하나 바꿔주고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별명을 붙였거든요. 예.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붙잡힘을 잘 당하는 의원이다.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면 이제 뭐 한참을 서서 듣다 보면은 뭐 다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좀 미뤄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 붙잡혀주고 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좋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유머러스 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유머러스요? 네. 그게 주변이 어떤 유쾌하고 아니 지금 제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막내 외삼촌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취미는 캠핑을 좋아하시네요. 캠핑 좋아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런 도심을 떠나서 물소리, 새소리, 뭐 바람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이제 보통 그런 데 가면 바비큐를 많이 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석쇠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제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자연 속에서 그런 점에서 캠핑이 되게 좋은 취미 같고 자주 갔었죠. 네, 근데 아기 낳고는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애기 낳거나 캠핑보다는 호텔을 주로 알아보는 편입니다. 인생 철학.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사실 인생 철학 좌우명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뚜렷하게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강호동 개그맨 강호동 씨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호동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본인이 지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저기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뭐 인간은 그렇죠,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게 안 될 것부터 먼저 걱정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마련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꿈꾸고 상상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대로 하니까 그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런 힘이 될 테니까 그렇게 계속 저 말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프로는 상상한 대로 되는 거야. 상상한 대로. 그래서 이 인생 철학을 뭐 거창한데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뿌듯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네. 의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안전해졌어요. 학부모 100명의 감사 문자 받기와 타 지역 교육감님들께서 성남 통학로 사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이런 공식 발언을 듣는 거 어떤 게 더? 당연히 의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문자 100통 받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죠. 예.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 오는 문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민원성의 폭탄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뭐 이거 개선해야 된다, 여기 문제가 있다 오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의견이고요. 그걸 이제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 반영해서 또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라면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런 인정받는 것이 너무 뿌듯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딱 30억의 예산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0개 학교에 3억씩 최신 스마트 칠판 보급하기와 1개 학교에 30억 완전 몰빵 최신식 급식실을 신축하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30억을 몰빵해서 네. 급식실 짓는 것으로 그걸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과 이런 급식의 질의 문제 이런 걸로 봐서는 급식실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고려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뭐 스마트 칠판이든 그냥 칠판이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좀 불편한 정도이지.
자, 그러면 의원 활동의 최종 목표, 더 탐나는 타이틀이 뭔지 아이들이 뽑은 우리 학교 명예교장 선생님과 공무원들이 뽑은 일 제일 많이 시키지만 가장 일 잘하는 의원. 어떤 타이틀이 더 탐나세요? 그 공무원들이 뽑은 일 많이 시키지만 그래도 일 잘한다. 이 평가는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야, 저 사람 좀 귀찮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 잘해. 그 평가만큼 의원한테 되게 좀 자부심 느껴지는 그쵸. 평가는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좀 칭찬을 듣고. 일도 못하면서 일만 더럽게 많이 만들어. 아유, 막 뭐 이러면. 저런 거를 뭐 얘기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 자기소개 마지막. 나는 현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 의원이다. 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네요. 현장 가봐야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학교들 통학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이후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 자리에서 또 뭐 사무실에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처와 또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와 이렇게 이제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자주 만들어내고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변화를 시켜야 될 요소들이 보이고 이것을 해야 여기 주민과 학생들한테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이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원님이 저에게 지역에 대한 좀 퀴즈를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맞추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좀 알아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최근에 성남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에 노후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들을 스마트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리모델링 혹은 새로 짓는 개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힌트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힌트요? 이건 힌트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첫 질문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정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성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개방적이고 스마트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경기도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뭐 운동장도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건물에 대한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건물을 우선 진단합니다. 이곳이 리모델링을 가야 될 곳인지 아니면 새롭게 지어야 될 우리 곳인지. 아파트 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공간, 네모진 공간의 복도, 그다음에 정형화된 어떤 공간들만 있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의 공용 공간, 놀이 공간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광장형 어떤 공간들을 조성해서 좀 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많이 구성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에 대표적인 전통 오일장이 있습니다. 이 오일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란장. 맞아요? 네, 모란시장, 모란시장. 모란시장. 네, 모란장.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볼거리도 많고요, 먹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950개 점포가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버들이 네. 여기 많이 와요, 모란시장. 찍으러 오는구나. 먹을 걸 찍든 뭐 네, 하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꼭 오면 찍는 게 부속고기. 5일마다? 네. 한번 가봐야겠는데. 자, 이제 또 문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하남에 걸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산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힌트를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네. 인조가 청나라한테 항복해서 무릎 꿇어서 유명하기도 한 성남 그쪽에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이 우리 이제 성남 시민들한테도 되게 주요한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주말이 되면은 아주 많은 차량도 올라가고 야경 보기도 좋고. 네, 야경 보기도 좋고 또 등산하기엔 코스도 아주 심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성남 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쉼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적당히 잘 맞췄네요, 제가.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이라 많이 가봤던 곳이라서 그런지 좀 아무래도. 친근하게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행정위원회 이제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학교 폭력 예방에 굉장히 힘을 쓰고 오고 계세요. 이제 그 학교 폭력의 증가 추이,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 인식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게 뭐 합의하거나 서로 이제 뭐 화해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종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 안 되면은 학폭 학폭위로 심의위원회까지 가잖아요. 학폭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7,700건이 넘었다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교육청까지도 이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폭력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그 대신 요즘에 이제 뭐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그렇죠. 이게 과연 폭력일까 막 이런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중심의 어떤 조사나 또 이런 보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사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드시 떨어뜨려야만 한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걸 방법을 찾지 못한 건 경기도교육청이 무능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예.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상급 학교 분리 배정 제도화 건의안. 예.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은 이런 거였거든요. 저희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되게 심각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였는데 좀 황당한 일이에요. 뭐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같은 학교로. 같은 학교로 이제 그 학교가 학군이 좋은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 그러니까 다 가고 싶은 거죠. 예. 우선 피해자가 먼저 선택하면 그 학교가 아닌 학교로 가야 된다. 가해자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촉구 건의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학 처분만 받았을 경우에 이 분리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 학교 폭력에는 코수마다 이제 그 각 코마다 이제 처벌 처벌이 규정이 다르죠.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학급 교체라든지 출석 정지 이렇게 받은 학생들도 배정이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빠르게 국회에서 이걸 처리해서 우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주하는 그런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좀 법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이제 촉구 건의안이었고요.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의 예방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일단 일이 벌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잘 성장시키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중대한 저기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애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도 좀 눈에 띄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노동인권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 갈등이 되게 심한 그 사회 갈등 지수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노사 갈등이요? 예, 우리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파업을 한다, 버스, 지하철 파업한다,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을 받으면 서로에 대해서 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노동자는 사용자를 이런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초중고의 학습 과정에 좀 녹아져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히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고 그럼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이 노동 인권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역구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몇 가지 한번 뽑아서 질문 드리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뽑아보실까요?
녹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외에 아이들에게 시급한 학교 시설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더니 화변기라고 혹시 아시지 모르겠어요. 우리 쪼그려서 싸는 네. 화변기가. 저희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대부분이었죠. 네, 근데 저도 뭐 물론 그 세대긴 한데 요즘에 네. 초등학생들이 화장실 가서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처음 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봐서 보니까 거기 화변기 비율이 좀 많이 높았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얘기해서 그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쵸. 네, 쾌적하게. 그래서 화장실 여건 개선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 대답 가능하세요? 학교 안전이라고 하는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거든요. 넓죠. 학교 안도 있고 학교 밖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희망대 초등학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아이들하고 공사 차량에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동선이 되는 거죠. 위험하네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이 공사 차량이 분리돼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현장 점검 회의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로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죠. 예.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의원으로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점수로 매긴다면 한 70점 70점. 주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바뀌었다. 문성호 뽑아보니까 우리 지역이 바뀌고 우리 학교가 바뀌었어. 우리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이런 평가들을 아직 받기에는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간이 좀 네. 짧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내년 6월까지 뭐 맡겨진 소임들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요.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저를 3년 전에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도의원으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10개월 있습니다. 그 시간들도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에 걸맞게 또 그 임무에 걸맞게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가 더욱더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면 우리 동네 청년이장은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멋지게 잘 해주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